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돌파냐 눌림이냐 정의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눌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눌림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38이 눌림자리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이평선 확산 들어갔다가 21선에 가까워지는 자리, 그런 것도 눌림자리죠. 그 눌림자리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눌림자리는 따로 있고,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눌림자리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일단 정의한 한 눌림자리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 더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매집 단가 부분인데, 요거가 3년 전에 저도 이거 로직을 샀어요. 그 당시에 50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법으로 산 거죠. 비법으로 산 건 아니고 기법으로 사요. 그래서 제가 비법과 기법을 항상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3년 전에 5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은 뭐 100만 원에도 안 팔려요. 팔고는 있더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 유튜브나 뭐 각종 카페나 뭐 방송들을 보게 되면 잘 나온 자리만 가지고 설명을 하죠.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 근데 문제는 잘 못 나온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걸까요? 기가 막히게 맞는 자리들이 있어. 어떨 때는 안 맞고. 그거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특정한 기법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누구나 들었을 때 인정이 될 만한 상황들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볼게요. 일단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장이 좀 좋아가지고, 이 특색이 뭐냐면 장이 좋으면 그 검색이 많이 안 돼요. 붕 떠 있는 건 안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살 당시에 500만 원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삼각형 보이는 거 있죠. 요거를 파신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삼각형 나오는 부분 가까이 붙었을 때 잡아라. 기가 막히죠. 보면 일단 얘는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 떠서 약 한 8% 정도 상승을 하는데, 하나 더 볼까요? 이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28개에서 35개 정도 검색이 됐는데, 쓸데없는 건 좀 빼버리고 하니까 28개에서 실제로 신호 나온 건 9개고 한정봉 손실했어요. 자, 얘도 매준 매수로 들어갔죠. 자, 이거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가까이 붙으니까 매수가 들어가요. 약 5% 정도 상승을 했고, 얘는 손실 날 뻔했었네요. 가까이 붙어서 들어갔는데 3%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익 전환한 케이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매집 단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리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진입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눌림자리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소스를. 자, 오늘 올라가는 기초 내용 중에 이제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요 자리에요. 변수 선언을 하고 요 딱 두 줄 있죠. 요게 이제 500만 원짜리였는데 아까 삼각형으로 보이는 자리가 단기 매집 1차 자리에요. 이번은 한 3차까지 나눠 놨더라고. 근데 보니까 3차까지는 잘 안 오고 1차에서 보통 잡혀서 저는 1차만 쓴 겁니다. 그러면 아까 무작정 여기만 내려온다고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떤 조건들이 있더라고. 올라갈 때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건 기본이에요. 매집 단가 3개 중에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으면 그 3차까지 1, 2, 3차가 전부 올라가는 모양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if 만약에 그러니까 조건을 넣어주는 거죠. 제어머니라고 그랬죠. if 조건을 넣는 거예요. 단기 매집 상태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이게 일단 기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요 파일하고 요 지표를 갖고 있으니까 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조건을 더 넣었어요. 저는 그물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죠. 15분과 30분. 요거 역시 앞에도 위에다 이제 정의를 해놨죠. 자, 그물 30분 배열하고 진행이 그물 30분, 15분이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 조건 두 개를 더 넣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 단기 매집 자리를 알려주신 그 전문가분은 딱 요거 갖고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승률이 너무 낮은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물론 잘 가는 건 잘 가는데 안 가는 게 더 많더라. 안 갈 때 조건을 넣어보는 거예요. 기본으로 쓴다 그랬죠. 금을 30분 배열하고 진행이 올라가고 있을 때. 또 저 좋아하는 거 뭐라고 했죠? 곡선이라고 그러죠. 15분 곡선, 30분 곡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어차피 검색 자체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더 넣는 거예요. 왜? 장 지나고 나면 이게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넣죠. 전일 대비 누적 거래량 비율. 이거 그 공개 지표를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봉 흐름 있죠. 당일 흐름이 0보다 커야 하니까 올라가야 돼. 하여튼 무조건 다 올라가고 있을 때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벌써 요 하나 조건보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더 들어갔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잡고 싶은 자리가 단기 매집 자리 1차 자리예요. 그죠? 근데 이 1차 자리가 적어도 매수 거래량, 최대 매수 거래량 7분봉이라고 있죠. 7분봉의 최대 매수 거래량의 저가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건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가면 바짝 붙인다기보다는 저가 빼기 프라이스 스케일 많이 나온다 했죠. 이게 뭐라 그러죠? 종목당 호가 단위. 그게 뭔데? 코어 아시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어 아시아 같은 경우
코아시아라고 할까요? 코아시아가 아마 손실이 났을 거예요. 유일하게 손실이 났어요. 자, 보세요. 코아시아는 프라이스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좀 보다가 코아시아는 프라이스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 만원 이하일 때는 코아시아의 프라이스 스케일은 호가당이죠. 한 틱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만원 이하일 때는 10원이에요. 10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요 전날은 10원이에요. 근데 만원 위로 올라가면 호가당 변화되는 게 5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10원일 때 호가를 잡아먹은 것보다 50원일 때가 더 힘들겠죠. 그거를 프라이스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스케일 곱하기 3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코아시아 같은 경우 금요일날 그 프라이스 스케일이 전날 10원에서 50원 올랐으니까 350원, 그러니까 150원까지 아래에 있을 거기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조건 하나 더 붙였어요. 상승 거래량이 역전된 게 위에 만약 있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요거 교육할 때 했죠. 아니면 요거 자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전 거래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C가 단기 매집 곱하기 1.01이 뭘 뜻하냐면 1%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집 1차 자리에서 1% 안쪽에 있는 것만 잡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또 조건 하나 떠넣었어요. 카운트 이프 많이 썼는다 그랬죠. 카운트 이프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저가가 캔들의 저가가 단기 매집 1차에서 한 번이라도 몇 캔들 동안 3캔들 동안 한 번이라도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안 잡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잡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바뀌는 상황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다가 누림자리 내려온 것만 잡겠다는 게 카운트 이프예요. 카운트 이프 자주 쓰인다고 그랬죠. 자주 쓰이는 거 이것도 아니면. 자, 그리고 괄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조건을 또 하나 넣었냐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필터링 조건들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만 올려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최대 거래량 중심 아래에 있을 때 저가보단 위에 있고 중심 아래에 있을 때 잘 가더라 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더라고요. 근데 너무 중심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조금 그렇고, C가 최대 거래량 중심 플러스 프라이스 케이스 또 나오죠. 곱하기 2. 한 두 호가 정도 위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럴 때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건 해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5화 조건에서는 만약 이 괄호를 빼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거 빠졌네. 조건 실수하는 것 중에 요 5화에서 큰 괄호 두 개를 위에서 묶어버리죠. 요 괄호를 만약 빼게 되게 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면 이 조건 다 무시하고 얘만 있어도 매수 신호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를 묶어주는 거예요. 아니, 가로를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넣었어요. 호가창 돌파 지역 있죠.
요거 밝은 녹색. 요거가 요거하고 단기 매집 1차 구역이 0.6 이렇게 되면 1%가 아니라 0.6%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는 거. 가까이 붙었을 때. 붙고 종가도 0.6% 안으로 들어오고 종가가 매집단가 위에 있고 호가창 돌파가 매집단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요것도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매집단가 1차가 중심보다 상승 중심보다 클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원래 조건은 이거였죠. 매집단가 1차가 최대 상승 거래량 단기 중심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에 있더라도 호가창 저항가를 돌파한 자리가 있으면 요 자리도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매수 자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갖고 진입을 하게 돼도 손실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터링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빨간색 단기 매집 1차에다가 노란색을 딱 그어버리죠. 요건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단기 매집 자리를 아까 정의를 했잖아요. 0보다 크면 노란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직 기본적인 거라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요 자리 맞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왜 매수 신호가 안 떴을까? 얘가 너무 가까이, 저항가 너무 가까이 있어. 자, 그리고 기다려요. 보니까 매수 신호 뜨네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여기가 매집 단가 부분이죠. 매집 단가가 뒤집히죠. 그러니까 일단 위험 관리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동양철관 얘도 뭐 얼마 못 갔네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뭔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노란색이 안 띄죠. 자, 여기 노란색 띄었어요. 그죠? 여기서 매집 단가 들어가서 일부 익절하고 또 뒤집혀 버리죠. 그러니까 매집 단가보다 뒤집힌다는 거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선물에서는 만약 쓰게 되면 요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겠죠. 노바테 자, 보세요. 조건이 맞으니까 매집이 일단 들어가죠. 매집 매수 일부 익절하고 2%대에서 호가창 저항받았어. 또 뒤집혀 버리죠. 그러니까 손절. 휴비스는 매집이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얘는 전투 매수로 들어간 거예요. 전투. 그러니까 매물대 다 뚫어버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가다 말았네, 그죠? 그래서 뭐 큰 손실은 아니에요. 진입 필요해서 일부 팔았고, 코아시아는 아까 봤죠? 일단 한번 또 봅시다.
매집. 자, 그리고 또 뒤집히죠. 자, 영신, 얘는 매집은 아니고 돌파 매매일 거야. 자, 전투 매수죠.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수익 났네. 매집 저기 매수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실제로. 요 자리 들어가면 요거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서플러스 글로벌. 들어갔는데 바로 뒤집히면서 밀려버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타요. 결국에는 5%까지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뒤집히죠, 다시. ST도 매집이죠. 들어가서 단기저항 발생 일부 팔고, 매도저항 팔고, 아까 정의한 대로 가까이 붙으면 여기서 만약 매집이 안 됐으면 여기서 되겠죠. 근데 먼저 걸리는 순으로 되는 거니까 9%까지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제목을 눌림자리의 정의라고 했죠.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또는 좋은 거, 야, 어떨 때는 되게 잘 맞던데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게 몇 번 안 맞게 되면 그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맞았을 때의 조건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로 올려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대입을 해서 아, 그런 자리에서 잘 가더라. 그래서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집 단가 하나로 했지만 나중에 더 추가한다고 그랬죠. 계속 어떤 기법이 하나가 있게 되면 비법은 아니더라도 기법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만 틀리면 버려버린다고. 근데 버리기엔 아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조건을 넣으라는 거죠. 조건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매 횟수는 더 적어지겠죠. 그 이제 장단점이 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최적화 잘못하면 아예 종목 자체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도 잘 보시면 계속 올려드리면서 당일 발생과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 그대로 다 찍어드리죠. 이게 뭐냐면 모수가 많게 되면 거기서 승률 50% 이상만 유지하게 돼도 항상 수익을 가지고 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매집 자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